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에 본 시험이죠. 9월 모의평가 모평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평이랑 9월 모평, 이게 평가원에서 내는 시험이죠. 수능은 평가원에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모의고사보다 훨씬 중요한 시험이고, 아마도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의 어떤 경향성을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여러 번 문제 풀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수능 보는 전날까지 계속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요. 그린 가와 나는 결핵의 병원체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병원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나는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럼 얘가 결핵의 병원체고, 얘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 병원체겠죠. 이게 HIV, 이게 세균, 이렇게 됩니다. 가는 결핵의 병원체이다. 틀렸고, 나는 원생생물이다. 나는 세균이죠. 그렇죠. 원핵 생물입니다. 틀렸고요. 가와 나는 모두 단백질을 갖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이거 뭐 1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은 무릎 반사가 일어날 때 흥분 전달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A가 감각 뉴런이죠. 요거 보면 알죠. B가 운동 뉴런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감각 뉴런이다. 맞는 말. B는 자율신경계에 속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 체성신경계죠. 그치? 자율신경계에는 중간에 뭐가 있어? 시냅스가 있잖아. 신경절. 다음 디귿. 이 반사의 중추는 뇌줄기를 구성한다. 라고 했습니다. 무릎 반사의 중추는 어디죠? 그치? 척수잖아. 그렇죠? 척수는 뇌줄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말.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볼게요.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초파리는 짝짓기 상태로 서로 다른 종류의 먹이를 먹고 자란 개체보다 같은 먹이를 먹고 자란 개체를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설 설정 좀 되겠네요. 초파리를 두 집단 A와 B로 나눈 후 A는 먹이 A를, B는 먹이 B를 주고 배양했습니다. A와 B는 서로 다른 종류의 먹이이다. 여러 세대를 배양한 후 같은 먹이를 먹고 자란 초파리 사이에서의 짝짓기 빈도와 서로 다른 종류의 먹이를 먹고 자란 초파리 사이에서의 짝짓기 빈도를 관찰했다. 다의 결과 1이 2보다 높게 나타났다. 1과 2는 기억과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이 뭐겠어요? 같은 먹이를 먹고 자란 집단이 되겠죠. 그러면 기억이 되겠네. 초파리는 짝짓기 상대로 서로 다른 종류의 먹이를 먹고 자란 개체보다 같은 먹이를 먹고 자란 개체를 선호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 답 찾아볼까요? 면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가설 설정하고 탐구 수행했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 니은 조작 변이는 짝짓기 빈도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작 변이는 뭐지? 같은 먹이냐? 다른 먹이냐? 먹이의 종류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틀리고 짝짓기 빈도는 결과에 해당하죠. 그렇죠? 결과는 뭐다? 종속 변이이다. 다음에 1은 니은이다. 그런데 1은 기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립니다.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어요. 다음 4번 보겠습니다. 표는 사람 몸을 구성하는 기관계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BC는 배설계, 소화계, 신경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 오줌을 통해 노폐물을 문 밖으로 내보낸다. 배설계. B. 대뇌손의 연수가 속한다. 신경계.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죠? 소화계. A는 배설계이다. 맞고요. 니은 음식물을 분해하여 영양소를 흡수한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소화계니까 맞네요. C에는 B의 조절을 받는 기관이 있다. 그럼 신경계의 조절은 우리 몸의 모든 기관계가 다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말. 그래서 정답 5번.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볼게요. 그린 가는 정상인이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혈중 호르몬 기억과 니은의 농도를
나는 간에서 니은에 의해 촉진되는 물질 A에서 B로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A와 B는 포도당과 글리코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탄수화물 섭취하니까 기억이 확 올라갔네요. 그럼 이건 뭐야? 인슐린. 다음에 니은은 글루카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니은, 글루카곤이 작용했을 때 뭐가 뭐로 변하지? 그렇죠?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죠. 그러면 답 찾아봅시다. B는 글리코젠이다. 틀렸네요. 혈중 포도당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낮다라고 했습니다. 자, 혈중 포도당 농도는 뭐랑 같이 간다 그랬지? 인슐린 농도랑 같이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T1일 때가 높아야겠죠? 그렇지, 그거 틀린 말. 디귿. 기억과 니은은 혈중 포도당 농도 조절에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기량작용, 인슐린과 글루카곤 맞죠? 디귿.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볼게요. 다음은 생태계의 구성요소에 대한 학생 ABC의 발표 내용이다. 생물적 요인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양염료는 비생물적 요인입니다. 영양염료는 질산염, 인산염, 물질이죠. 그러니까 비생물이죠. 그래서 맞는 말. 지류에 의해 암석의 풍화가 촉진되어 토양이 형성되는 것은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예입니다. 그러네. 지류는 생물이고 토양은 환경이죠.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럼 ABC 5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페이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6문제. 빨리 풀어야 돼요. 뒤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에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는 그냥 순식간에 풀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린 간은 사람에서 녹말이 포도당으로 되는 과정을 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녹말 고분자, 포도당은 녹말에 비해 저분자. 맞는 말이고 나에서 생성된 노폐물에는 CO2가 있다. 그죠? CO2하고 뭐 있죠? H2O. 맞는 말. 가와 나에서 모두 효소가 이용된다. 당연하죠. 물질 대사 효소 필요하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볼게요. 표는 사람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기억과 니은의 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항인효 호르몬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 촉진, 항인효 호르몬이죠.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 이거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죠. 그렇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기억은 혈액을 통해 콩팥으로 이동한다. 맞는 말이고 뇌하체에서는 기억과 니은이 모두 분비된다. 맞습니다. ADH는 후엽, TSH는 전엽. 혈중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니은의 분비가 촉진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억제죠. 왜? 음성 피드백이니까 배웠죠? 시상하부에서 TRH 얘가 뇌하체 전엽에서 TSH의 분비를 촉진하고 요게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 티록신 농도가 높아지면 시상하부 억제, 그렇죠? 뇌하체 억제. 그래서 TRH죠. TRH와 TSH의 분비가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부터 시간이 조금 걸리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실마리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연습을 뭐 많이 하다 보면 보는 눈이 좀 넓어지니까 빨리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 이 두 개는 뭐 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개가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도 우리가 평소에 자주 보던 그런 그림이죠.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평소에 다른 문제, 지금까지 문제는 여기 요 H대 있잖아. H대 전체의 길이를 디귿으로 주었었는데 여기는 요 디귿은 H대의 절반 값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근데 보통 관성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풀어던 대로 풀었으면 좀, 이거 뭔가 어긋나는데? 이러면서 시간을 잡아먹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전에서는 이런 작은 차이도 놓치지 않는 눈썰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기억은 i대의 절반값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니은은 요거는 a대에서 h대를 뺀 값의 절반값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디귿은 요거는 h대의 절반값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기억은 짧아지죠. 그렇죠? 기억이 짧아진 만큼 니은이 길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기억이 짧아진 만큼 디귿도 짧아집니다. 그렇죠? 요것만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뭐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힌트 볼게요. 골격근 수축 과정의 시점 t1일 때 a의 길이는 시점 t2일 때 b의 길이와 디귿의 길이를 더한 것과 같다. a와 b는 기억과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간단하게 공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a의 길이 언제? t1일 때 a의 길이는 그렇죠? t2일 때 b의 길이와 t2일 때 디귿의 길이를 더한 것과 같다.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a의 길이와 b의 길이를 더한 값은 1.0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a의 길이와 b의 길이를 더한 값은 기억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를 더한 값이죠. 그렇지? 근데 이 기억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를 더한 값은 항상 일정합니다. 왜? 기억이 늘어나는 만큼 니은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그림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이제 이거 뭐죠?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란 말이죠. 전체 x에서 h대의 길이를 뺀 값이 되는 거지. 그치? 왜냐? 기억 더하기 니은이 여기야. 그러니까 1.0 되겠고 이쪽에도 똑같이 좌우대칭이니까 여기도 1.0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전체 x가 만약에 3.0이라면 그렇지? 그럼 요 h대의 길이가 1.0이 돼야 되겠고 이 디귿은 h대의 길이의 절반이니까 뭐 0.5가 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다? 기억 더하기 니은의 값이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 값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t1일 때 b의 길이는 0.2이다. t2일 때 a의 길이는 0.7이다. 이거 한번 써볼게요. t1일 때 자, a가 있고 b가 있고 디귿이 있죠? 그렇죠. b의 길이가 0.2 그럼 a의 길이가 0.8 돼야 돼. 합하면 1.0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t2일 때 a의 길이가 0.7 그럼 b의 길이가 얼마 됩니까? 0.3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x의 길이는 t1과 t2 중 한 시점일 때 3.0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그러면 3.0 x의 길이가 3.0이 되려면 그럼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h대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1.0 돼야 되고 그러면 디귿의 길이가 얼마야 돼? 0.5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어디가 0.5인지만 우리가 찾으면 되겠습니다. t1일 때 a 0.8이죠? 그렇지? 0.8 t2일 때 b 0.3이죠? 이렇게 그럼 t2일 때 디귿이 얼마야 돼? 0.5여야 된다는 거지. 그럼 t2일 때 디귿이 6이잖아요. 그치? 여기가 0.5 이렇게 되는 거야. 아하. 그러면 t1과 t2 중 한 시점일 때가 3.0이라고 했으니까 이 t2가 뭐가 돼? 3.0이 되는 거고 나머지 한 시점일 때 3.0보다 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t1일 때는 x의 길이가 3.0보다 긴 거죠. 그러면 t1에서 t2로 이렇게 오는 동안 근육은 뭐 한 거다? 수축한 겁니다. 그치? 그럼 근육이 수축할 때 기억은 짧아지고 니은은 길어지죠. 그렇죠? 그럼 짧아진 게 뭐야? 0.8에서 0.7 된 a니까 a가 기억.
그쵸? 길어진 게 B니까 B가 니은.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디귿은 어떨까요? 그렇죠? 디귿은 기억과 똑같이 늘어나고 줄어들죠. 그러니까 디귿은 얼마가 돼야 돼? 0.6 이렇게 돼야 되는군요. 정답 찾아봅시다. A는 기억이다. 맞네요. T1일 때 H대의 길이는 1.2이다. T1일 때 H대의 길이는 디귿의 2배죠. 0.6 곱하기 2 하니까 1.2 맞는 말 되겠고,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죠. 그렇지. 그러니까 디귿 틀린 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 기억니은 4번 되겠어요. 자,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형질 가는 상염색체에 있는 대립유전자 라지 H와 스몰 H에 의해, 자, 얘는 상. 나는 X염색체에 있는 대립유전자 라지 T와 스몰 T에 의해, 자, 얘는 X염색체. 표는 세포 1, 2, 3, 4가 갖는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고, 1, 2, 3, 4 중 2개는 남자, 2개는 여자의 세포이다.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은 0, 1, 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0, 1, 2를 매칭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죠, 이것도. 왜냐하면 주어진 단수가 너무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안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거 다 추론하라고 이렇게 내준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실마리를 잘 찾으면 그러면 문제가 풀립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1번 실마리가 뭐냐면 바로 이 4라는 숫자죠. 4라는 숫자가 나오면 다 보다 무조건 동형접합이다. 그러면 라지 H 동형접합이죠. 핵상은 EN이고 얘는 DNA 복제된 상태. 그러니까 G1기와 G2기 중에 뭐냐 그러면 G2기. DNA 복제된 상태. 그러면 유전자 한 개가, 그렇죠? DNA 상대랑 2인 채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 T를 보면 라지 T가 2야. 스몰 T는 지금 기억이라서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렇죠? 근데 라지 T가 2이므로, 그렇죠? 스몰 T는 0이거나 아니면 2가 돼야 됩니다. 1은 될 수 없어요. 그렇지? 두 개씩 짝지어서 돌아다니니까 DNA 복제된 상태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0이라면 얘는 라지 T의 Y염색체인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2라면 라지 T가 2고 스몰 T가 2니까 라지 T, 스몰 T인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0이라면 이 사람은 남자 P가 되는 거고, 2라면 이 사람은 여자 Q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정을 하고 풀어야 돼요. 이때 만약에 하나로 가정해서 놓고 풀었는데 모순이 없다. 그러면 다른 하나까지 다 해볼 거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됩니다. 모순이 없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믿고 그리고 그냥 푸시면 돼요. 근데 모순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확신을 가지고 반대편, 가정하지 않았던 것이 맞다라고 확정을 하고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가면 되겠죠. 모순이 나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모순이 안 나오면 좀 불안하고, 이게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고, 모순이 안 나왔을 때,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풀이 요령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답은, 사실 2, 0인데요. 2, 2라고 했을 때 어떤 모순이 나오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2, 2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2, 2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Q. 그죠? 여자가 되겠죠. 그럼 기억에다가 전부 2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2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니은과 디귿은 0과 1 중에 하나가 돼야 될 텐데, 여기 니은 한번 보세요. 그렇죠? 라지 T가 2잖아. 라지 T가 2잖아. 근데 스몰 T가
1이 될 수는 없겠죠. 그치? 라지 t가 2라면 스몰 t도 2가 돼야 된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스몰 t가 1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남은 숫자는 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몰 t 자리에 0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니은에. 그럼 니은에 0이 이렇게 들어가 볼게. 이렇게. 그럼 나머지 디귿은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까지 해놓으면 기억, 니은, 디귿이 다 결정이 됐는데 이때 이상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 라지 h, 스몰 h 상념색체인데 여기 DNA 상당히 1이에요. 라지 h가 뭐란 얘기야? 유전자 한 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는 핵상이 n이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라지 t와 스몰 t 그 중에 라지 t는 절대 2일 수가 없겠지. 그렇지 1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순은 여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Q가 라지 H 유전자만 갖는단 말이야. 그런데 2번, 3번 애들은 스몰 H 유전자를 갖고 있죠. 그러면은 2번, 3번 애들은 P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기억이 2고 디귿이 1이니까 2번이 모세포고 3번이 딸세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 2가 1 되는 거니까. 그런데 라지 T를 보면 2번은 0인데 3번이 2를 가져요. 모세포가 없는데 딸세포가 두 개를 갖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라지 T, 스몰 t는 모순이 생기므로 그렇죠? 기억에다 2를 집어넣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우고 라지 T, Y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기억은 0이 되어야만 하고 그렇죠? 그러면 4번 세포는 P의 세포여야만 합니다. 기억에다가 다 0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0, 0, 0. 그러면 니은과 디귿은 1과 2가 될 텐데 여기를 보면 여기 디귿의 1, 니은의 2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디귿의 2, 니은의 1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 근데 디귿의 2와 니은의 1이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여기 다 합치면 DNA 상대는 1이 되는데 여기 있는 DNA 상대는 얼마가 돼? 2가 된단 말이죠. 얘 3번 세포는 4번 세포가 갖고 있지 않은 4번 세포가 갖고 있지 않은 스몰 t를 갖고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Q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X염색체 두 개잖아요. 그렇죠? X염색체 두 개, 그다음에 상염색체. 그러면 DNA 상대랑 합친 값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라지 H와 스몰 h를 합친 값은 2보다 큰데 크거나 같은데 그렇죠? 라지 t와 스몰 t를 합친 값은 1밖에 안 된다? 이거는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귿의 1, 니은의 2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니은 2, 니은 2, 디귿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번 세포와 3번 세포는 4번 세포가 갖지 않는 스몰 t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2번 세포와 3번 세포가 Q가 되고 그럼 1번 세포가 P가 되는 겁니다. 그럼 3번 세포의 라지 H는 한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1, 1 합이 2, 0, 2 합이 2가 될 테니까. 그리고 1번 세포는 P의 세포죠. 그러므로 스몰 t는 없어요. 그러니까 0, 0 이렇게 된다. 그럼 다 구했습니다. 답 한번 찾아봅시다. 기억. 니은은 2다. 니은은 2 맞죠? 다음 2는 Q의 세포이다. 맞죠? 2번, 3번이 Q의 세포입니다. 디귿 1이 갖는 스몰 t의 DNA 상대량 0이죠. 3이 갖는 라지 H의 DNA 상대량 1이죠. 같냐? 네, 다르군요. 그래서 틀립니다. 기억 니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섬에 서식하는 동물종 A, B, C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자료이다. A와 B는 같은 먹이를 먹고 C는 A와 B의 천적이다. 그림은 1, 2, 3, 4 시기에 서로 다른 영역 가와 나 각각에 서식하는 종의 분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1시기에 A와 B는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A는 가에, B는 나에 이렇게 서식했네요. 이렇게 이걸 분서라고 하죠. 다음
이 시기에 C가 나로 유입되었어요. 천적이 들어왔네요. C가 B를 막 잡아먹은 거야. 3시기에 B는 C를 피해서 가로 이주했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4시기에 가에서 A와 B의 경쟁 결과로 A가 사라지고 B만 남았어요. 이게 뭐 한 거지? 경쟁해서 뭐가 일어난 거야? 경쟁 베타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기억. 기억에서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분소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이 시기에 나에서 C는 B와 한 개체군을 이루었다. C와 B는 서로 다른 종이잖아요. 한 개체군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 디귿. 4시기에 가에서 A와 B 사이에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 그렇죠? 한 종이 서식지에서 사라져버리는 현상. 경쟁 베타. 맞는 말. 기억 디귿.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어떤 사람의 세포 가나다에서 핵막 소실 여부와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체세포의 세포 주기 중 M기의 중기, G1기, G2기에 각각 관찰되는 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소실됨과 소실 안됨 중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체세포 세포 주기는 이렇게 되잖아요. G1기, G2기, 그 다음에 M기. 그렇죠? 그러면 1, 2, 2 이렇게 돼야 되겠군요. 그렇죠? 핵막이 소실됐다면 M기. 그렇죠? 그 다음에 DNA 상대량 1이니까 G1기. 그리고 DNA 상대량이 2배인 G2기.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기억은 소실 안됨이겠죠. G1기니까. 기억 맞고요. 니은 나는 감기의 세포이다 라고 했는데 핵막이 소실됐잖아요. 그렇지? 핵막이 없어. 감기 아니죠. 분열기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다에는 히스톤 단백질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히스톤 단백질이 없는 세포가 없겠죠. 그렇지? 다 있어요.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이 되는 겁니다. 다음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시상 하부에 설정된 온도가 변화함에 따른 체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시상 하부에 설정된 온도는 열 발산량과 열 발생량을 변화시켜 체온을 조절하는 데 기준이 되는 온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구간에서는 설정 온도와 그 다음에 체온이 같았죠? 근데 2구간에서는 설정 온도가 팍 올라가니까 체온이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기억. 시상 하부에 설정된 온도가 체온보다 낮아지면 그래서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체온이 어떻게 돼? 내려가네. 맞는 말. 니은 열 발산량분의 열 발생량은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구간 2를 기준으로 봐야겠죠? 구간 2는 열 발생량이 열 발산량보다 많죠. 여기는 체온이 뭐 하는 곳이니까 상승하는 거니까 열 발생량은 많고 열 발산량은 적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간 2가 구간 1보다 크다. 이거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지? 다음 디귿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이 증가하면 열 발산량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할 겁니다. 그렇죠? 틀린 말 됩니다. 피부 근처 혈액이 많아지면 피부가 따뜻하잖아. 열을 많이 뺏기겠죠. 그러니까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기억 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동물 EN 6, 1, 2, 3의 세포, 가나 다라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1, 2, 3은 두 가지 종, 두 종이에요. 가라 중 두 개는 암컷, 자, 두 개는 암컷, 두 개는 수컷. 1, 2, 3의 성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 염색체 A와 B 중 하나는 상, 하나는 성. 모양과 크기는 나타내지 않았다. 일단 그러면 일단 여기 A 있고 여기 A 있죠?
그럼 가하고 나는 같은 종, 그렇죠? 여기 비 있고 여기 비 있잖아요. 가나 라 같은 종. 다는요. 딱 봐도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가 다 다르게 생겼죠. 이건 다른 종, 그렇죠? 그래서 가나라가 한 종, 그다음에 다는 다른 종.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얘하고 상동이고 얘하고 상동이죠. 그렇지? 그리고 얘는 지금 상동염색체가 B로서 가려져 있는 거야. 얘하고 B가 상동인데 근데 가를 보면 얘 그다음에 얘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얘랑 상동 상염색체. 얘는 아까 이쪽에서 상염색체였죠. 그러면 얘가 성염색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성염색체고 요게 성염색체라면 긴 녀석이 X염색체, 짧은 녀석이 Y염색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요 B는 뭐가 돼? X염색체. 그러면 요 B가 X염색체. 그럼 요 A는 상염색체로서 요 녀석과 짝꿍.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녀석 Y염색체인데 나에도 Y염색체가 존재하죠. 그리고 얘는 N은 3. 그럼 요 A는 뭐가 돼? 상염색체. 끝났네요. 그치?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B는 X염색체이다. 그래서 B는 X염색체 맞죠? 그래서 맞는 말. 니은 나는 암컷의 세포이다. 라고 했는데 나는 Y염색체를 갖고 있네요. 그럼 수컷의 세포가 돼야 되겠고 디귿 가를 갖는 개체와 다를 갖는 개체의 핵형은 같다. 라고 했는데 가하고 다가 다른 종이잖아. 그렇죠? 염색체 수가 같아도 핵형은 다른 겁니다. 핵상 같을지 몰라도 핵형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 틀린 말이 돼요. 그럼 정답 몇 번 됩니까? 1번 되는 거겠죠. 자,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5번 문제는 다인자 유전의 표현형의 가치수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올해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6월 모의고사 때 이게 14번으로 출제되어서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죠. 2점짜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나왔는데, 이 문제는 6월 모평 문제의 순한맛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쉬워졌어요. 그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평가원 선생님들이 좀 반성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번 수능에는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온다? 6월 모평과 9월 모평 사이의 중간 난이도. 자, 지금 이 문제보다는 좀 어렵고 6월 문제보다는 조금 쉬운 정도의 버전으로 나올 거라고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많이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다인자 유전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림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에 결정된다. 다인자 그리고 독립입니다. 다음에 일반적인 얘기죠. 두 번째 문장은 대문자 개수. 그렇죠? 대문자 개수 다르면 표현형은 다르다. 이 얘기고. 세 번째 문장은 표현형 나입니다. 그렇죠? 유전형질 나. 나는 뭐야? 라지와 스몰이에 의해 결정된대. 그러면 이건 단일인자 유전인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고 하군요. 그러면 라지 2와 라지 스몰 2와 스몰 2, 스몰 2가 모두 표현형이 달라. 표현형이 몇 가지? 세 가지 우열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 P와 Q는 가의 표현형이 서로 같고 가는 같아. 그러면 P가 대문자 3개면 Q도 대문자 3개. P가 대문자 4개면 Q도 대문자 4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대요. 그럼 P가 라지면 Q는 라지 스몰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 다음 P와 Q 사이에서 A가 태어나는데 A의 표현형이 P와 같을 확률이 얼마? 16분의 3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열쇠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그 다음 A는 유전자형이 라지인 사람과 같은 표현형을 가진다 아니고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A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다양한 경우의 수 중 하나는 요것이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형질 가하고 형질 나를 끊어야 돼요. 형질 가는 ABD, 형질 나는 그다음에 EE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나오려면 자,
라지 A를 아빠가 준 거면 또 다른 라지 A는 엄마가 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빠한테 라지 3개, 그다음에 엄마한테 라지 3개 이렇게 받은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빠는 유전자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식에게 생식세포를 통해서 대문자를 3개 내려줄 수 있어야 돼요. 엄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당연히 대립유전자, 당연히 아빠는 대문자를 3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아빠가 2개밖에 없는데 3개를 내려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엄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P와 Q는 P가 3개, Q가 3개이거나 P가 4개, Q가 4개이거나 P가 5개, Q가 5개이거나 P가 6개, Q가 6개이거나 이렇습니다. 근데 직감적으로 6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알겠죠? 5개도 안 됩니다. 3개 아니면 4개야. 보통. 왜냐면 5개나 6개면 경우의 수가 너무 작아져. 16분의 3이 딱 봐도 나올 수 없다고. 다음 라지인 사람과 같은 표현형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라지를 낳으려면 아빠 엄마가 뭐 해야 돼? 아빠 엄마가 자식에게 라지를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자식에게 라지를 줄 수 있으려면 라지 아니면 라지 스몰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여기 조건에 나의 표현형은 아빠 엄마가 서로 다르다 그랬어. 그럼 한 명이 라지이면 한 명은 라지 스몰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지? 자, 여기까지 알아놓고 문제가 뭔지 한번 봅시다.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일단 나에 대해서는 몇 가지인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 왜냐하면 아빠가 라지고 엄마가 라지 스몰이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자식은 몇 가지? 2가지. 그렇죠? 라지 자식 또는 라지 스몰 자식. 이렇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는 몇 가지 나오냐? 나에 대해서는 2가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가에 대해서만 몇 가지 나오면 되는지 알 수 있겠죠. 나에서 2가지니까 일단 3번하고 1번은 아니에요. 홀수니까. 2, 4, 5번입니다. 생각해 볼게. 일단 먼저 아빠가 대문자 3개, 엄마가 대문자 3개인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식도 대문자가 3개일 확률 이렇게 되겠죠. 아빠가 대문자 3개인데 뭐 해야 되냐 생각해 보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식에게 대문자 몇 개를 줄 수 있어? 3개를 줄 수 있어요. 만약에 라지 A, 그다음에 라지 B, 스몰 B, 스몰 D, 스몰 D였다면 그럼 자식에게 최대한 줄 수 있는 대문자 개수는 2개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면 자식에게 뭘 줄 수 있냐? 3개 또는 2개 또는 1개 또는 0개 이렇게. 엄마도 아빠랑 똑같으니까 3개, 2개, 1개, 0개 이렇게 됩니다. 이 비율이 분리비가 어떻게 되죠?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요거 1대 3대 3대 1이죠. 엄마도 똑같죠. 그러면 이렇게 만나서 3개가 나와야 돼. 그럼 3, 0 여기하고 그렇죠? 1, 2 여기하고 2, 1 여기하고 3, 0 여기가 된단 말이야. 얘네들이 어떻게 돼? 3개짜리 자식이 돼. 그럼 얘들이 나올 확률만 구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돼요? 얘 8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되죠. 8분의 1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하고 같죠 확률이.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녀석 한번 해볼까요? 이 녀석은 얘가 8분의 3이에요. 여기도 8분의 3이지. 그럼 8분의 3 곱하기 8분의 3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 32분의 1이고 이거 32분의 9죠. 그럼 이거 2개 더해야죠. 그럼 32분의 얼마? 10이 되네요. 그럼 16분의 5가 되겠군요. 그렇지? 그러면 가의 표현형이 같을 확률 16분의 5. 나의 표현형이 같을 확률 2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얼마 됩니까? 32분의 5가 돼요. 그럼 36분의 3이 안 되잖아. 아, 그러니까 3, 3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3, 3 아니고 5 아니고 6, 6 아니니까 뭐일 가능성? 4, 4이다. 그렇죠? 대충 눈치를 채야 되겠죠. 좀 빨리 눈치를 채는 사람은 이거 4, 4일 것 같아. 4, 4 먼저 해보는 게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럼 4, 4로 해봅시다. 자, 그럼 아빠도 대문자 4개, 엄마도 대문자 4개여서
대문자 4개짜리 자식을 낳을 확률 이거 구해보면 돼요. 대문자가 4개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지,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렇게 됩니다. 그럼 대문자가 4개이면서 자식에게 대문자를 3개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게 라지가 아니라 B가 동형접합자여도 되고 D가 동형접합자여도 됩니다. 요 세 쌍 중에서 한 쌍만 동형접합자, 라지로 동형접합자이기면 하면 돼요. 뭘 쓰든 상관없어? 그렇겠지. 어차피 우리가 확률을 따지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게 되면 봐봐. 얘는 자식에게 대문자 한 개를 무조건 주겠죠. 그리고 요거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로만 따져보면 자식에게 2개 또는 1개 또는 0개 이렇게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 합치면 3개를 주던지 2개를 주던지 1개를 주던지 이렇게 돼요. 분리비는 어떻게 될까? 1대 2대 1이겠지? 그러면 아빠가 3개, 2개, 1개를 자식에게 줄 수 있고 가능성은 1대 2대 1이고 엄마도 3개, 2개, 1개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자식이 몇 개짜리가 나와야 되지? 아빠랑 표현이 같아야 되니까 대문자 4개짜리가 나와야 돼. 그러면 3개랑 1개랑 만나야 4개짜리 자식 나오겠죠? 2개랑 만나야 4개짜리 자식 나오겠죠? 1개랑 3개랑 만나야 4개짜리 자식 나올 거냐? 요거 3개 확률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얼마야?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되겠지. 요거 얼마입니까? 4분의 2 곱하기 4분의 2가 되겠죠. 이거 얼마입니까?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16분의 1, 16분의 4, 16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16분의 6이요? 그러면 8분의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의 표현형이 같을 확률 8분의 3, 나의 표현형이 같은 확률 2분의 1이죠. 그럼 얼마 된다? 16분의 3 되네요. 그럼 4개 4개였어.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손의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최고 많을 때 6개부터 최고 적을 때 2개까지. 그럼 총 몇 개? 2개, 3개, 4개, 5개, 6개. 그러면 총 5가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에 대해서 5가지. 나에 대해서 2가지. 곱하면 얼마? 10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정답 몇 번 됩니까? 4번이 되겠죠. 자, 이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전도 문제인데요. 이번에도 조금 어려워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시냅스 위치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0이라는 숫자가 2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위에 A는 속도도 안 알려주고, 막 이랬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헤맬 수 있었는데, 실마리만 딱 찾으면 이것도 금방 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실마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된다. 자, 문제 봅시다. 다음은 민말이 집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이다. 그러면 A와 B의 지점 D1에서 D4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B는 2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억, 니은, 디귿 중 한 곳에만 시냅스가 있다.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한 군데 시냅스가 있으니까 시냅스가 있으면 속도가 좀 느려질 것이다. 이제 전달 속도는 전도 속도보다 좀 느리니까, 그렇지? 그걸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두 번째, 표는 A와 B의 D3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해주고 경과된 시간이 T1일 때 D1에서 D4에서의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극 지점을 알려줬어요. 굉장히 친절하죠? 그리고 1에서 4는 D1에서 D4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표를 줬죠. 표에 힌트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 B를 구성하는 두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1cm/ms로 같다. 요거 속도 좋네요. 1cm/ms 이렇게. A는 속도를 안 줬어요. A, B 각각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였을 때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화는 그림과 같다. 막전이 변화 그래프 주어졌습니다. 일단 이 8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 8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건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80이라는 숫자는 신호가 도착한 후 3m초가 지났을 때의 막전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0이 2개가 나오고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럼 0 2개는 어딜까? 여기지. 2.5초.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1.5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1번 지점은 신호가 도착한 지 3m초가 지났어. 그렇지? 그 다음에 2번과 4번은 신호가 도착한 지 1.5초, 2.5초가 지난 거야. 그러면 어디가 가장 가깝습니까? 그렇죠? 신호가 도착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어. 그게 가까운 곳일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오른쪽에 점이 찍힐수록 가까운 지점이고 왼쪽에 점이 찍힐수록 먼 지점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생각할 시간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80 얘가 제일 가까운 데구나 라고 볼 수 있어. 근데 물음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D1, D2, D3, D4 중에 제일 가까운 데가 D3겠죠. 자극이 시작된 지점. 그래서 두 번째로 가까운 지점이 D4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80인 이 지점은 제일 가깝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가깝거나 그래서 이 1번 지점은 D3 또는 D4여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D3일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B 지점에서의 막전이가 제로야. 그렇지? 만약에 자극 지점이 여기고 이 1번 로마자 1번이 이 자극 지점 D3라고 한다면 신경 A나 신경 B에서 똑같은 값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 이동 시간이 둘 다 0으로 똑같으니까 막전의 시간도 똑같아야 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다? D3가 아니고 뭐다? D4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로마자 1번 지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T1이라는 시간을 안 알려줬기 때문에 이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뭘 알아? 신호가 도착하고 3m초 동안 막전이 변화를 했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신호가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 지금 모르죠. 결국은 뉴런 A의 속도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2번 지점하고 4번 지점이 00이에요. 그러면 여기 D2가 0이고 그 다음에 D1이 0이겠죠. 그렇지. 근데 둘 다 똑같이 0이니까 어느 게 2고 어느 게 4인지는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는 2고 둘 중에 하나는 4입니다. 그렇지? 그럼 얘가 2면 얘가 4고 그다음에 얘가 4면 얘가 2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00이야. 그죠? 근데 이 0과 이 0은 1.5초, 2.5초로 그렇죠? 얼마의 시간차를 가지고 있다? 1m초의 시간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1m초의 시간차를 갖고 있는데 그 거리가 얼마야? 그렇지? D1과 D2 사이의 거리가 2cm란 말입니다. 그러면 2cm 이동하는데 1m초 걸렸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속도가 얼마? 2cm per 밀리초 이렇게 되고 그러면 D3에서 D4까지 가는데 2cm잖아. 그러면 여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됐겠어? 1m초. 그 다음에 막전의 시간은 변화 시간은 여기 80mV니까 마이너스 80mV니까 3m초가 되겠죠. 그렇지? 이거 두 개 합치면 그렇죠? 이게 뭐야? 이동 시간 요거 막전이 변화 시간 합치면 측정 시간이 됩니다. 이게 얼마가 돼? T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T1은 몇 초구나? 4m초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고요. 그러면 역시 이 D4 지점, 뉴런 B의 D4 지점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전이 변화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디귿의 시냅스가 없다고 가정하면 여기 2cm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얘는 속도가 1cm per millisek니까 시간이 2m초 걸릴 겁니다. 그럼 막전이 변화 시간이 2m초 주어지겠죠. 그럼 2m초 동안 막전이 변화를 하면 막전이가 얼마로 변해야 돼요? 플러스 30으로 변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플러스 30이 아니고 얼마죠? 제로란 말이야. 그렇지? 이 말은 디귿에 시냅스가 없었다면 플러스 30이 됐을 텐데 0이 됐다라고 하는 건 디귿에 뭐가 있어서 시냅스가 있어서 도착 시간이 지연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 가나요? 그래서 시냅스가 어디에 있다? 여기 디귿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니은하고 기억에는 시냅스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D2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될 거야? 3m초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 막전이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여기 막전이는
3m초 동안 뭐하고? 이동하고. 그럼 남은 1m초 동안 막전이 변화할 수 있겠지? 그럼 남은 1m초 동안 막전이 변화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60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60인 로마자 2번 지점이 뭐가 된다? D2가 되는 겁니다. 아, 여기가 로마자 뭐구나? 로마자 2구나. 그러면 D1 지점이 로마자 뭐구나? 4구나. 하하, 다 구했네요. 그렇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 찾아볼게요. T1은 5m초이다. 얼마로 구했죠? T1을 4m초로 구했어요. 그러니까 기억 틀렸고요. 니은 시냅스는 디귿에 있다. 이거 맞죠? 디귿 T1일 때 A의 2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의 2면은 여기. 그럼 A의 2는 가까운 0, 그렇죠? 그 다음에 A의 4는 먼 0이죠. 그렇지? 가까운 0이 여기야. 먼 0이 여기란 말이야. 그렇지? 가까운 0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네요. 재분극이죠. 먼 0은 올라가고 있죠? 탈분극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0인 2번은 지금 탈분극이 아니라 뭐 하고 있다? 재분극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디귿이 틀린 말. 그래서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너무 어렵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쉽다고 할 수도 없고 적정한 난이도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이 영영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 속도 뉴런 A의 전도 속도를 빨리 구했으면 나머지는 그냥 일사천리로 쭉쭉쭉쭉 다음으로 아마 넘어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냈다면 금방 풀었을 것이고 못 찾아냈다면 여기서 헤맸을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 많이 헤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뒷장 문제를 그냥 찍는 방법밖에 없었겠죠. 그치?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그래야 뒷장 문제를 풀 수 있는 17번, 19번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니까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림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 나는 대림전자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 결정된다.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 완전우성, 라지 B는 스몰 B에 대해 완전우성이다. 가계도는 구성원 1에서 8, 가와 나의 발현 여부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표가 있네요. 아마도 이 표는 가계도만 가지고는 우열관계나 상염색체, 성염색체를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표를 준 것이 아닌가. 그러면 가계도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가와 나가 모두 발현이죠. 2번은 나만 발현, 3번은 둘 다 발현되지 않았고 4번은 가나 발현, 5번은 가 발현, 6번은 가 나 발현, 7번은 나 발현, 8번은 모두 발현되지 않음. 자, 이렇게 되겠고요. 먼저 우열관계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있나 한번 볼까요? 가부터 따져보면 자, 가, x, 가. 안 되죠? 뭘 찾아야 되지? 부모에게 없는 형질. 그렇죠? x가 x. 그럼 x 있으니까 안 되고. 그래서 가에 대해서는 우열관계 따질 수 없습니다. 근데 나에 대해서는 여기 나, x. 그럼 이 x는 부모에게서 나오지 않은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나가 우성, 그 다음에 x가 열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표시를 해볼게요. 라지 B가 나 유전자 우성이고 스몰 b가 발현되지 않음 열성이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유전자형을 써봐야 되는데 아직 상이냐 성이냐를 결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상과 성 상관없이 2번 여자는 유전자형이 라지 B 스몰 b가 됩니다.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1번은 라지 B 스몰 b, 5번 스몰 b 6번 라지 B 언더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기 표를 보면 기역, 니은, 디귿이 1, 2, 5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있는 DNA 상대량은 라지 A와 스몰 b를 더한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0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그렇지? 이거로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기억이라는 사람은 라지 A도 없고 스몰 b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1, 2, 5번 중에 반드시 한 명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 봐봐. 1번 스몰 b 있죠. 2번 스몰 b 있죠. 5번은 스몰 b가 두 개나 있네요. 그러면은 이 0인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모순이죠. 그렇지? 아, 그래서 이거는 상념색체 유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념색체 유전이 아니고 뭐다? X염색체 유전이어야 돼요. 그래야 라제이도 스몰 b도 없는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1번이 라지 B Y인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5번은 스몰 b Y. 그 다음에 6번은 라지 b Y.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치?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 1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b가 없습니다. 이제 라지 b만 없으면, 라지 A만 없으면 이 사람이 기억이 되는 거죠. 어쨌든 기억은 1번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1번은 라지 A도 없어야 되니까 이 사람은 뭘 가져야 돼? 스몰 A만 가져야 되는 거야. 그치? 스몰 A만 갖는 사람이 기억 형질을 갖고 있으니까 스몰 A가 뭐가 돼? 가형질. 그 다음에 라지 A가 발현되지 않음.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만약에 X염색체 유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연관이죠. 그러면 스몰 a고 그 다음에 5번도 스몰 a 그 다음에 6번도 스몰 a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스몰 a 스몰 b하고 스몰 a 라지 b를 누구에게 받아야 돼? 다 2번한테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스몰 a 스몰 b 스몰 a 라지 b를 다 2번한테 받으려면 2번이 뭐가 돼야 돼? 스몰 a 스몰 a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2번은 지금 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지 A를 한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모순이 되죠. 아, 그럼 이거는 X염색체 유전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X염색체 유전이 아니면 상염색체 유전이 되겠죠. 그러면 1번은 스몰 a, 스몰 a. 5번도 스몰 a, 스몰 a. 6번도 스몰 a, 스몰 a. 그 다음에 2번은 라지 A, 스몰 a.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맞나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1인 사람과 2인 사람이 있어야 되죠? 2번하고 5번 중에. 그러면 2번은 어떻게 됩니까? 라지 A 한 개, 스몰 b 한 개 있죠? 그럼 얘는 DNA 선대령이 두 개니까 이 사람은 디귿이 되겠네요. 그 다음 5번 볼까요? 5번은 라지 A 없죠? 라지 A 없고 스몰 b 한 개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DNA 상대량이 1인 사람, 니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은 니은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왼쪽은 다 끝났네. 그렇지? 그럼 문제가 어떤 건지 한번 볼까? 자, 먼저 기억.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이거 맞는 말 되죠. 그렇지? 그다음 8은 미음이다. 오른쪽 거 분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니은과 같을 확률은 8분의 1이다. 그러면 6번의 유전자형 알았으니까 7번의 유전자형도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가를 가진 사람이 열성이니까 4번은 스몰 a, 스몰 a. 그러면 7번, 8번은 가를 안 가진 우성이니까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여야 되고 3번은 라지 a, 언더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나 발현되지 않음이 열성이죠? 그러면 3번은 스몰 b, y 이렇게 되겠고 4번은 라지 b, 언더바 7번은 라지 b, 스몰 b 3번으로부터 스몰 b를 받을 테니까 그럼 8번은 x니까 스몰 b, 스몰 b 이렇게 8번이 스몰 b, 스몰 b니까 4번은 라지 b, 스몰 b 이렇게 하면 유전자형 다 구해버렸습니다. 3번만 요 지금 하나가 지금 밝혀지지 않았는데 요거는 리을, 미음, 비읍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3, 4, 8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4번부터 볼게. 4번은 스몰 라지 A 없고 스몰 b 한 개 있죠. 그럼 얘는 1. DNA 선대량 1이니까 리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8번은 라지 A 한 개, 스몰 b 두 개죠. 그럼 얘는 DNA 상대량이 3이 돼야 되니까 얘는 비읍이 돼야 되겠네요. 나머지 하나 뭐죠? 미음이네요. 그럼 얘가 미음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라지 A, 스몰 b 하나하나 이미 두 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스몰 a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군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도 풀 수 있겠네요. 8은 미음이다. 틀렸죠? 8은 비읍입니다. 다음 티귿. 6과 7과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니은과 같을 확률은 니은 볼게. 니은이 이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럼 가에 대해서 열성이네요. 나에 대해서 열성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가와 나에 대해서 모두 열성일 확률이야. 그렇지? 그러면 6번, 7번 결혼시킨다고 했으니까 6번은 스몰 a, 스몰 a, 라지 a, 스몰 a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열성이 나오려면 스몰 a를 엄마한테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열성이려면 라지 b, y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7번으로부터는 스몰 b를 받아야 되고 7번으로부터는 y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방법 외에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7번으로부터 스몰 b 받을 확률 2분의 1, 8번으로부터 y 받을 확률 2분의 1. 그래서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야? 8분의 1 됩니다. 그럼 8분의 1 맞는 말 되니까 기억 티귿 정답 3번이 되는 겁니다. 이 17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에서 헤매지 않았으면 17번까지는 우리가 좀 풀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19번은 너무 복잡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19번은 아마 거의 포기한 학생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9번까지 해내려면 나머지 문제를 진짜 빨리 풀고 그다음에 19번도 어떻게 중요한 포인트 실마리를 빨리 찾아내야 19번을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겠죠. 다음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원체 P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이다. 했습니다. P로부터 두 종류의 백신 후보 물질 기억과 니은을 얻는다. P 기억 니은에 노출된 적이 없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지 1에서 5를 준비한다. 그런 다음에 4번 생지한테 P를 줬어요. 죽었어. 이 병원성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했고 근데 이 P로부터 추출한 기억과 니은을 준 생지 1, 2, 3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과 니은은 P로부터 추출하긴 했지만 얘는 독성이 없구나 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런 다음에 다의 3에서 니은에 대한 비림프가 분화한 기억세포를 분리하여 5번에게 주입한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이 5번은 뭘 주입받은 애야? 기억세포 주입받은 애야.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의 1과 2, 라의 5에게 각각 P를 주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생지의 생존 여부를 확인한다. 그럼 1은 기억을 주입받은 애, 2는 니은을 주입받은 애지?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P를 주사해 줬더니 2번, 5번은 살았어요. 2번은 왜 살았지? 니은이 백신으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2번 생쥐의 몸에는 기억세포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살았던 거고. 그 다음에 5번은 이 2번으로부터 기억세포를 추출해서 5번에게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살았다. 그러니까 이 니은이 백신 후보 물질로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억 있잖아요. 기억은 생쥐를 죽였습니다. 왜? 기억을 넣어줬으나 얘가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P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돼?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백신 후보 물질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쉬운 문제, 이거하고 유사한 문제가 EBS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 P에 대한 백신으로 기억이 니은보다 적합하다? 아니죠. 니은이 더 적합합니다. 니은. 다의 2에서 니은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일어났지? 그래서 기억세포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맞는 말. 마의 5에서 기억세포로부터 형질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났다. 그렇죠?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되죠? 맞는 말입니다. 그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 형질세포에서 기억세포로는 분화 안 됩니다. 기억세포에서 형질세포로는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9번 문제가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였죠. 이거는 못 풀어도 크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워낙 어려운 문제고
살짝 좀 새로운 부분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열심히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연습하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능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푸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 형질 가나 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림전자 라지 H와 스몰 h 그리고 라지 H가 완전 우성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나는 라지 R과 스몰 r, 다는 라지 T와 스몰 t 이렇게 해서 각각 완전 우성이고 그다음에 가나다의 유전자는 모두 X 염색체. 그러면 이 세 개가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 세 개가 다 연관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남자의 경우는 X 염색체를 하나만 가지고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는 X 염색체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명확하다. 그치? 동형접합자인지 이형접합자인지 따질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 남자로부터 많은 힌트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표는 어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의 성별과 가나다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했고 자녀 3, 4는 지금 성별을 안 알려줬어. 그리고 3, 4의 성별은 어떻게?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족 구성원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 핵형이 모두 정상이다.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핵형이 정상인 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 근데 이 경우에 굳이 핵형이 정상이다라는 말을 해주는 거는 돌연변이가 일어났는데, 그렇지?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는데 그래도 핵형이 정상이다. 뭐 이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뭐 염색체 수가 하나 적은 정자, 염색체 수가 하나 많은 난자 이렇게 결합하면 그러면 돌연변이임에도 불구하고 핵형이 정상인 아이가 태어나게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염색체 수가 22인 생식세포 기억과 염색체 수가 24인 생식세포 니은이 수정해서 A가 태어났대.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이 수정해갖고 A가 태어났는데 이 기억은 염색체 수가 22개, 니은은 염색체 수가 24개. 근데 어떤 게 정자인지 어떤 게 난자인지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 A가 자녀 3일 수도 있고 자녀 4일 수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기억과 니은의 형성 과정에서 각각 성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습니다. 그렇겠지? 그래서 기억은 n-1, 그죠? 니은은 n 플러스 1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잡한 문제니까 이거는 보기까지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기억 A는 자녀 4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녀 3과 자녀 4 중에 누가 돌연변이인가 요거 알아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니은은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난자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니은이 정자인지 난자인지 그쵸? 그 다음에 감수 1분열 비분리인지 2분열 비분리인지 요걸 또 우리가 알아내야 되네요. 그 다음 티귿 나와 다는 모두 우성 형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나다가 있는데 그렇죠? 나하고 다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그리고까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우리 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표를 보면 어머니가 없어요. 아버지, 자녀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 이게 X염색체 유전이잖아. 근데 아버지와 딸 이렇게 봤을 때 아버지하고 딸이 표현형이 달라. X염색체 유전에서. 그러면은 누가 우성이라고 그랬지? 그렇죠. 딸이 우성, 아버지가 열성이 되는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딸이 열성이면 아빠도 열성이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면 가가 발현되지 않은 딸, 얘가 우성이니까 라지 H가 발현되지 않음, 스몰 h가 가 발현 유전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 발현 유전자는 열성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한번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일단 아버지. 아버지는 X, Y. 그죠? 아버지와 엄마가 결혼했으니까 엄마는 X, X.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자녀가 넷이 태어났으니까 그 중에 자녀 원은 여자고. 그쵸? 이 자녀 원이 X, X. 자녀 2는 남자고 X, Y. 이렇게 되겠지. 자녀 3하고 자녀 4는 아직 모르니까 비워둡시다. 그리고 아버지를 한번 보면 아버지는 가가 발현됐고 나가 발현됐습니다. 다는 아직 모르죠. 그렇지? 이런 상황이고 이 아버지가 가진 이 X점체는 딸에게 갔겠죠. 그러니까 자녀 1, 이 딸은 가 유전자하고 나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가에 대해서 자녀 1은 지금 가가 표현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X, 표현되지 않는 유전자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요. 그렇죠? 가에 대해서는 열성인 거 우리가 알아낸 겁니다. 자녀 2를 볼게요. 이 자녀 2는 X, X, X야. 그렇죠? 근데 남자니까 전부 보겠어. 가 X, 나 X, 다 X. 세 개 모두 X인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이 XXX는 누구한테 온 거지? 엄마한테 온 거니까 엄마도 역시 XXX. 이렇게 미발현 유전자를 세 개 갖고 있는 연관된 그러한 염색체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까지. 지금 아직 디귿에 대해서는 안 밝혀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녀 1은 기억 X. 이때 X가 표현됐으니까 X가 우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엄마는 XXX인데 이 나머지 한쪽이 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XXX 이렇게 착각하는 순간 문제는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시간만 잡아먹고 문제를 풀 수 없게 돼요. 그치? 잠깐 지우고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에 X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섣불리 단정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녀 3과 4 중에 그치? 한 명이 비블리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에서 A가 되는데, 그치? 이 A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근데 이 A가 한번 남자라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A가 남자라면, 그러면 기억, 난자여야 됩니다. 그치? 22개짜리 성염색체 없는 난자하고 니은, 뭐야? XY, 정자. 이렇게 만나야만 뭐가 될 수 있어? 비블리에 의해서 태어난 남자 아이가 될 수 있어요. 이때 얘가 갖고 있는 이 XY 중에서 이 X 염색체 얘가 형질을 결정하는데 그치? 이거는 누가 준 거지? 아빠가 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빠하고 이 아이는 표현형이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근데 보니까 여기 아빠는 가 발현, 나 발현이죠? 근데 자녀 3, 4 중에는 가나 발현이 없습니다. 자녀 3은 가발현, 나 미발현. 자녀 4는 가 미발현, 나 미발현. 그렇지? 그러니까 아빠한테 XY를 다 받았다. 엄마한테는 성염색체를 안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가발현, 나발현 돼야 되는데 그런 자식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비분리에 의해서 태어난 이 A는 남자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분리에 의해서 태어난 A는 뭐가 돼? 여자가 되는 거겠죠. 그치? A는 여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자가 되는 경우 이 24개짜리를 아빠로부터 XX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22개짜리를 엄마로부터 그러면 없는 거죠. 그래서 O 난자와 XX 정자를 받아가지고 A가 태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이 XX가 전부 다 누구한테서 온 거지? 전부 다 아빠한테서 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기억, 니은, 기억, 니은 이렇게 갖고 있을 거란 말이야. 똑같아. 그럼 이렇게 된다면 역시 자녀 3, 4 중에서 기억과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된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데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난자가 성염색체 안 주고 정자가 성염색체 2개 주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복잡하죠?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정자가 어떻게? 성염색체 없는 정자. 그렇죠? 난자가 어떻게? XX 난자. 요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비분리에 의해서 태어난 A가 돼요. 그럼 이때 또 문제가 또 하나 생겨. 하나 뭐죠? 뭐냐면 1분열 비분리인지 2분열 비분리인지 요걸 또 따져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요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녀 3과 4를 보면 나형질에 대해서는 X, 다형질에 대해서는 동그라미가 돼요. 그럼 자녀 3과 4 중에서 누가 비분리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이건 간에 그 비분리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은 엄마 거를 전부 물려받거든? 이렇게. 비분리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이 다형질이 나타나려면 그러면 엄마에게서 뭘 받아야 된다? 다형질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유전자를 반드시 하나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만 비분리 자식에서 다형질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자녀 3, 4 중에 가형질이 발현된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가형질이 발현된 이 아이는 아들이어도 딸이어도 이 가형질 발현 유전자를 엄마로부터 받았겠죠. 그치? 아들이라면 X염색체를 엄마한테 받으니까 딸이라면 그치? 비분리 딸이니까 엄마로부터 염색체 2개를 다 받으니까 어쨌든 이건 엄마에게서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가 유전자가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 3, 4 중에서 정상아들 그렇죠? 정상아들은 엄마로부터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요거 한 가닥을 받았거나 아니면 요거 한 가닥을 받았겠죠. 만약에 요 왼쪽 한 가닥을 받았다면 표현형이 XXX가 돼야 될 텐데 자녀 3과 4 중에 표현형이 XXX인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이 가닥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가닥을 받았다는 얘기? 요 가닥을 받았다는 얘기야. 이 가닥은 가와 다가 발현됐잖아. 그렇죠? 가와 다가 발현된 건 자녀 3이에요. OXO. 그럼 기억 X 디귿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그러므로 자녀 3이 뭐가 돼? 남자. 자녀 4가 뭐가 돼? 여자이고 비분리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 4 A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자녀 3이 남자 X, Y 그리고 기억 X, 가 X, 다 이렇게 될 것이고 자녀 4는 XX 이렇게 되고 가 발현 안 되고 나 발현 안 되고 다 발현돼야 돼요. 그렇지? 가가 발현이 안 되려면 우성이어야 되죠. 그러면 1분열 비분리여서 요거 2개를 다 받거나 2분열 비분리라면 이 2개의 염색체 중에서 하나를 2개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2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는 발현됐잖아요. 그렇지? 다 발현됐으면 1분열 비분리여서 이거 2개 다 받거나 그렇지? 아니면 이 오른쪽 것만 2개 받아야 돼요. 왼쪽 걸 2개 받으면 발현이 안 될 테니까. 그렇지? 그래서 가 발현 안 되려면 왼쪽 거. 다 발현되려면 오른쪽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얘네들은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그러므로 몇 분열 비분리다. 1분열 비분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엄마 거를 그대로 물려받겠죠? 그러니까 XXX에 가 X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다 분석됐어요. 즉 가계도상에서 문제를 풀기만 하면 됩니다. 기억 A는 자녀 사이다. 맞죠? 니은은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난자이다. 맞죠? 디귿 나와 다는 모두 우성형질이다. 이거는 따져보면 되겠네요. 저 여기 X 유전자와 다 유전자가 있죠. 근데 다가 발현됐죠. 자녀 사에서 그러니까 다가 우성. 다가 우성이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 자녀 1의 경우에는 x를 받았겠죠. 엄마한테. 첫 번째 게 x니까. 그러면 나하고 x가 있어요. 근데 자녀 1은 나가 발현이 됐죠. 그러니까 나가 우성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면 나가 우성. 이렇게. 그럼 디귿 맞는 말 되겠군요. 의외로 답은 간단히 나오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극악무도하죠. 그렇지? 이게 웬만한 학생들은 풀지 못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좀 오래된 기출문제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래서 기출문제를 푸는데 이전 교육과정 이죠.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수능을 보기 시작한 지는 이제 2년째 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그 이전 교육과정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서도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들 그런 문제들을 다 찾아서 풀어보는 것도 고득점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생존곡선 1형, 2형, 3형을 표는 동물종 기억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특정 시기의 사망률은 그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수를 그 시기가 시작된 시점의 총 개체수로 나눈 것이다. 기억은 한 번에 많은 수의 자손을 낳으며 초기 사망률이 후기 사망률보다 높다. 자, 그러면 기억의 생존 곡선은 뭐에 해당하겠어? 사명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사명 그래프가 기억의 생존 곡선. 그럼 기억. 일형의 생존 곡선을 나타내는 종에서 A 시기 동안의 사망률은 B 시기의 사망률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B 시기에 급격하게 개체수가 감소하죠. 생존 개체수가. 그러니까 사망률은 누가 높아? B 시기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기억 틀린 말 되겠고. 니은. E형의 생존 곡선을 나타내는 종에서 A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수는 B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수와 같다라고 했는데 이 세로축을 보세요. 0, 10, 100, 1000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한 칸이 같은 크기가 아니야. 그렇죠? 같은 비율이야. 10배, 10배, 10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것은 감소량이 일정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감소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감소 비율과 여기에서의 감소 비율이 같다면 여기는 애초에 생존 개체수가 많잖아. 그러니까 많은 것. 1000마리에서 10% 죽으면 100마리지만 100마리에서 10% 죽으면 10마리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때 사망 개체수가 이때 사망 개체수보다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A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수가 B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수보다 많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 틀린 말 돼요. 좀 중요하죠. 이 세로축이 뭐야?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귿. 기억의 생존 곡선은 사명에 해당한다. 이거 하나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모의고사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역시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 이건 좀 심한데? 라는 생각이 들 만한 문제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6월 모평하고 9월 모평은 수험생들에게 어떤 등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 스타일, 이번 올해 새롭게 등장한 문제 스타일 이런 것들 철저히 분석해서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 많았습니다.